오늘의 주제는요, 계좌 운용 전략입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네네. 지금 참으로 저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시죠.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뭐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질문보다는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지금 좀 더 사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뭐 상황을 한번 딱딱딱 들어보면 그렇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매수가 대비해서 뭐 3%, 4%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고 싶은 욕구, 평단을 낮추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자, 추가 매수, 물론 내가 돈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처음에 매수했을 때 내 투자 자금의 뭐 1%, 2% 이렇게 소액으로만 매수를 했으면 추가적으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도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스피드 종목 상담실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은 100%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60%, 50%, 30% 이렇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뭐 세 가지 크게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제가 일단은 뭐 이 얘기를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손절 이게 올바른 투자 전략인가? 사실 이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개개인별로 투자자분들의 별로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 방송 주식고민정음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의 먼저 재무제표를 보시고 이 기업의 저평가가 돼 있는지 고평가가 돼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 다음에 투기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가급적이면 손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거지. 자, 반대로 부동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투자를 개념으로 샀는데 그 아파트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얼마나 올랐는가 매일 실거래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도 몇 번씩 핸드폰으로 얼마 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빠졌으면 가슴 아프고 오르면 갑자기 기분이 좋고 근데 몇 시간 지나보고 며칠 지나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하기보다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추후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적정한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100%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00% 투자를 했다. 그러면 손절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또 손절도 쉽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스윙 같으면은 한 종목에 뭐 20%, 그리고 단타는 10% 이내, 그리고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30%까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매수할 때는 이 비중의 절반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절반만 매수를 하시고 그냥 내가 원했던 그림이 나온다 한다면 절반 가지고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절반 매수했을 때 빠진다면 그때 바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항상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나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추가 매수는 우리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전략 중에 하나다. 추가 매수를 2번, 3번, 4번, 5번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다. 딱 2번. 가장 어쩔 수 없지. 네, 또 한 번 해야 된다. 그럼 3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가장 좋은 거는 2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매수는 언제 하느냐? 뭐 그냥 계산적으로 10% 빠지면 추가 매수한다.
20% 빠지면 추가 매수한다. 내 계좌를 보면은 항상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할 시기는 바로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이라도 지금 이 자리가 과연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상 매수 타이밍인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싸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무너져 있는 종목들은 매수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과연 지금이 매수 시기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흐름들 이제 보시면 지난해 상반기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빠졌습니다. 자, 고점 7,000원대에서 3,500원대 절반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다가 지지라인 3,600원대 지지라인 다지다가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서 거래량 터지고 한 방에 뚫었다. 제가 여러 차례 교육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평선 수렴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돌파했다. 강하게 돌파를 했다. 야, 매수 타이밍이다.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원하던 그림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추세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역배열의 흐름들로 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단타, 초단타, 스캘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손절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투자 개념으로 들고 간다라고 본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보다가 무조건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싸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보다가 이제 바닥을 다시 다지고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또다시 이평선을 이렇게 수렴을 시킨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이렇게 출현을 했을 때 이제서야 이제 다시 한번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우리의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껴두고 있다가 내가 이 종목을 없다는 가정하에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매수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지은 이제 말인데 제가 지어놓고 제가 명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태훈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 주식을 투자할 때 부동산처럼 자, 주식에 투자할 때 우리 한번 이 종목에 물려보자라는 마인드로 투자에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하락 구간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